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제29장. 제가 책을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18장까지. 이거는 한글판이고, 한글판은 제가 인터넷 출판만 할 생각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종이 출판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논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총 지금 10편까지 썼고요. 한 20편까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논문 형식이죠, 이거는. 이거를 종이 출판하고, 이거는 이제 전자 출판을 할 계획이고, 그 전자 출판은 내년 중순쯤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미리 제가 이거를 한글판이죠. 한글판을 유튜브 동영상에 제가 PDF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영상 보면 설명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설명란을 이제 클릭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PDF가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거기서 뭐 1장부터 14장까지는 전혀 볼 필요가 없고, 이거는 물리학 계산이니까 15장하고 16장, 17장, 18장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넘겨보면 네, 뭐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5장. 여기서부터 이제 어미양자홀 우주론에 이제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15장 여기서는 이제 거의 글들이니까 이렇게 16장 인류와 인공지능의 가치관, 17장 시뮬레이션 우주, 중성 우주.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후 세계가 우리가 탄생됐다. 그것은 우주 상수 문제로부터 사후 세계가 탄생했다는 것이 증명된다. 17장이고 이제 18장. 혹시 뭐 소설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이제 18장 과학정서 연대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유튜브 동영상 밑에 설명란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거, 논문 형식,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자 공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양자 공간이라는 게 우리 공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간이 아니라 허공이다. 허공으로 쫙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양자 공간이 꼬깃꼬깃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 물리학자들 중에 절반은 믿고 있죠. 뭔가 있다고. 우리 공간 속에 꼬깃꼬깃한 어떤 놈이 있다고. 그래서 흔히 공간에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양자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양자 공간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질량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이거 밝혀내면 당연히 노벨상을 받는 거죠. 그럼 동영상 발표자가 노벨상을 받느냐? 절대 못 받습니다. 제가 그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에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바쳐야 돼요. 바치면 그분이 야 이거 진짜 진리다라고 해서 그분이 밀어주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제 스스로는 결코 못 받는다. 먼저 이 논문이 어디에 출판이 됐느냐? 여기 vixra.org 여기 이렇게 이거 딱 치시면 논문이 이제 출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래 논문이라는 거는 심사자가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논문이 심사자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출판이 아니라 이제 미리 등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연구한 논문을 미리 등록을 하고, 근데 그건 이제 정식 출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카이브 해가지고 ARXIV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죠. 아카이브가 있는데 그 아카이브에서조차도 이제 보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보증인이 왜 필요하냐? 그냥 무조건 출판해야지. 뭐 욕설, 뭐 음담패설, 뭐 정치적 그런 거 빼고는 무조건 출판돼야 된다. 그게 이제 아카이브를 거꾸로 한 거. vixra.org. 여러분께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미리 여기다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서론, 앱스트랙트만 영문으로 몇 줄 작성하고 나머지 전체는 한글로도 받아줍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누구도 컨택 안 하고 뭐 음담패설 뭐 그런 거 빼고는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여기다가 논문을 막 썼습니다. 역시 논문을 써도 그곳에서 이제 인기는 빵점이다. 그래서 퀀텀 스페이스가 도대체 뭐냐? 질량의 근원이 뭐냐? 네, 이와 같이 힉스 입자 있지 않습니까? 힉스 입자 질량을 로그 포물선 방정식으로부터 너무너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지금 물리학에서는 제23장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물리학에서는 이 수식을 풀어야 돼요. 이거 슈퍼컴퓨터로 이거 푸는데 1년 걸린다고 합니다. 1년 걸리는 그 양성자 질량 있지 않습니까? 그 양성자 질량을 계산하는데 1년이 걸린대요. 왜 이걸 풀어야 되니까. 그 슈퍼컴퓨터로 1년 걸린다. 그게 아니라 그냥 로그 포물선 방정식 적용하면은 바로 힉스 입자 나온다. 예, 힉스 입자 이거 계산하면은 증명해내면은 또 노벨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질량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양자 공간이 있다고. 양자 공간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거 아주 이상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기 XYZ 이게 우리 공간이에요. 우리 공간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그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참 알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점프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가둬지잖아요. 가둬지고 알파라는 놈이 점프. 점프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점프예요. 점프. 모양이 점프로 생겼죠. 그래서 질량의 근원이 뭐냐? 이 양자 공간, 이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 알 수 없는 이것이 강도라는 거죠. 세기. 이 세기가 입자에 질량을 부여한다. 양자 공간의 강도가 입자에 질량을 부여한다. 그것이 이제 질량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놈이 있다. 이 빨간색 요놈. 그러면은 알파 1세대, 베타도 꺼블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감마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마 3세대. 3세대로 끝난 거죠. 우리 공간은 가로 세로 높이 A, B, C 이렇게 6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는 그 강도가 여기 빨간색 의 강도하고 주황색 의 강도하고 초록색 의 강도하고 강도가 전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량이 3세대로 입자가 3세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의 3세대. 왜 3세대? 입자는 반드시 3세대입니다. 왜 3세대냐는 거죠. 양자 공간이 3세대의 양자 공간이 있고 그 3세대 양자 공간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거죠. 양자역학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란 뭐냐? 양자 공간 3세대가 양자역학을 지배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그러면 그림상으로 점프. 야, 점프다. 요게 뭐 1. 1이면 요거는 뭡니까? 2. 1. 1에서 점프 2로. 그러면 1.5가 있겠습니까? 1.5 여기. 그림상으로 1.5가 없죠. 1. 1개. 점프 2개. 점프 3개. 엄격한 띄엄띄엄. 그러니까 엄격한 띄엄띄엄의 점프 세상.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질량의 근원이다. 그것은 이 질량의 근원은 바로 양자 공간이다. 좀 속도를 이제 높여서 이게 이제 로그 타운 방정식이 이제 양자역학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저의 주장은 양자역학의 진리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수식 이게 아니라 그냥 로그 타운 방정식이라고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제가 또 새롭게 하나 찾은 게 대칭이 성립을 합니다. 대칭이라는 말 여기 보시면 위쪽하고 밑하고 대칭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단, 하단 대칭이죠.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보손끼리 대칭이 된대요. 그래서 게이지 시메트리, 게이지 대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게이지 대칭, 물리학 용어입니다. 위하고 밑하고 대칭이라고. 그게 바로 게이지 대칭이다. 그 다음에 초대칭이 또 존재합니다. 촉근 이론에서 초대칭은 페르미온하고 보손하고 대칭이 된답니다. 좌측이 페르미온의 세상이고 우측이 보손의 세상입니다. 페르미온과 보손은 대칭이죠. 최근 어떤 학문이 탄생했냐면은
초게이지 대칭이라는 학문이 탄생했습니다. 최근에 양재역학에서. 그게 맞잖아요. 초대칭, 좌측하고 우측이 초대칭, 상단하고 하단이 게이지 대칭. 그러니까는 로그 타운 방정식이 어떻습니까? 초대칭, 게이지 대칭을 모두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양자 공간의 특징은 로그 타운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원이 도대체 몇 차원이냐? 네, 6차원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 전자공학과 전기가 흘러간다 할 때 그 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뮤온이 이렇게 생겼다. 타우가 이렇게 생겼다. 전자, 뮤온, 타우를 분석을 하면은 우리 공간은 6.00 6이 아니에요. 정확히 6차원이 아니라 6.001008 차원으로 나온다.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트리노 중성미자가 도대체 뭐냐? 중성미자의 비밀을 밝히면은 이미 4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죠. 중성미자가 도대체 뭐냐고. 네, 역시 그건 실험으로 받은 거예요. 정체를 밝히면 또 노벨상을 주는 거죠.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나온다. 뮤온 중성미자와 타우 중성미자는 이미 정확히 측정이 됐습니다. 전자 중성미자 값 얼마냐? 너무 질량이 작아가지고 측정이 안 돼요. 네, 로그 타운 방정식 적용하니까 바로 0.01531이라는 숫자가 이제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값과 거의 비슷합니다. 로그 타운 방정식만 적용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중성미자. 그래서 중성미자 3세대 아닙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거기에 그래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비노. 뉴트리노 3세대 플러스 그래비노 3세대. 그럼 그래비노가 뭐냐? 일단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중력자. 예, 물리학에서 중력자라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럼 중력자가 뭐냐?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다. 그런데 중력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래비노라는 겁니다. 4차원 입자예요. 4차원 입자. 중력자. 그 다음에 광자. 글루온. 광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고요. 글루온이 그 강력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광자가 전자기력을 유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약한 양력. 네, 그게 바로 양력이 바로 중력을 유발한다고. 양력하고 중력하고는 동급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비톤이라는 거죠. 중력자 그래비톤. 그래서 그래비톤, 포톤, 글루온 3세대. 이 6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 6개가 만물의 근원을 이루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조합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중성미자 3세대, 뉴트리노 3세대와 그래비노 3세대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계산이 된다고. 업커크, 참커크, 탑커크. 물리학에서는 이게 기본입자라고. 기본입자라는 말이 더 이상 못 쪼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다. 업커크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예, 참커크, 탑커크, 다운커크, 스트레이니커크, 바텀커크. 네. 그림 보시면 쪼개지죠. 쪼개진다. 사실 쪼개지는 게 아니라 벗겨지는 겁니다. 이게 업커크와 다운커크가 그 우리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 우주의 물질. 근데 여기 밖에 그 알파 있지 않습니까? 알파를 벗겨내봐요. 알파를 벗겨내면 참커크로 변한다는 거죠. 참커크에서 베타를 벗겨냅니다. 이걸 벗겨내면 탑커크로 변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찬가지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도 마찬가지. 여기 알파 있잖아요. 빨간색을 벗겨내요. 벗겨내면 스트레인지로 바뀐다는 거죠. 이 스트레인지가에서 이제 그 주황색을 벗겨내면 바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업, 참, 탑 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 원래는 같다는 거죠.
업이 업하고 다운이 기본이고 이걸 자꾸 이제 충돌을 시켜요. 충돌을 시키면 벗겨질 거 아닙니까? 최외곽 껍질이. 여기 바깥 껍질이 벗겨지면 참커크 탑커크로 된다는 겁니다. 다운 커크에서 바깥 막 충돌을 시켜요. 충돌을 시키면 바깥에 있는 껍질이 벗겨진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4차원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5차원의 스트레인지가 되고요. 이것도 막 충돌을 시켜요. 그러면 5차원 껍질이 벗겨질 거 아닙니까? 그럼 6차원의 바텀 커크가 나온다는 거죠. 업, 참, 탑 이거 조합 커크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계산을 또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아주 물리학하고 거의 정확한 값이 이제 질량이 이제 계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힘을 통합을 할 수가 있다. 그 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은 통합된다고. 자, 전자기력이 그 강력이 어떻게 강력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 네, 계산 숫자들 다 있죠. 그다음 전자기력은 이렇게 생겼다고. 양력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중력은 어떻게 요놈 양력 있잖아요. 양력. 양력의 요놈이 이제 그래비톤입니다. 중력자, 그래비톤. 요놈이 양자 공간에 있을 때는 양력을 유발하고요. 허공에 있을 때는 중력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저번 어미양자 우주론 동영상에서 또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쭉 계산해 나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거 엄청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주 간단하죠. 엄청 복잡한 건 이게 엄청 복잡한 겁니다. 이 수식이. 이게 엄청 복잡한 거지. 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거죠. 이거 풀면 바로 중력값 나온다고. 여기 보시면 강력은 뭐냐? 강력은 6차원의 힘이라는 거죠. 6차원의 힘. 정확히는 이제 6.00108의 힘이고요. 전자기력은 5차원의 힘이고 양력은 4차원의 힘이라는 거죠. 그럼 중력은 뭐냐? 중력은 허공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엠프티 공간.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이제 다크포스 3세대가 이제 나오고요. 여기서 그 양력, 여기 양력, 암흑 양력이 존재한다. 암흑 전자기력이 존재한다. 암흑 강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암흑 에너지가 암흑 양력이에요. 이게. 암흑 에너지는 암흑 양력이다. 이 암흑 양력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4차원 암흑힘, 5차원 암흑힘, 6차원 암흑힘, 암흑힘 3세대, 무조건 3세대입니다. 암흑힘 3세대를 싹 더해요. 4차원, 5차원, 6차원을 싹 더한 게 바로 암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 질량과 중성자 질량을 계산해 보자. 네, 양성자 질량 계산하는데 슈퍼컴퓨터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양성자 질량 계산하는데 슈퍼컴퓨터로 1년이 걸립니까? 하여튼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중성자 질량은 이제 오리무중이죠 사실. 슈퍼컴퓨터로 1년이 걸려도 그 측정치 정확한 정답이지 않습니까? 정답의 90%밖에 그 설명을 못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양성자 이렇게 생겼다. 여기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앞에서 다 그 설명을 한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들 그냥 더하면 된다고. 로그 성격이다. 양자 공간은 로그 질량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계산 테이블이. 이와 같이 업커크, 다운커크, 네, 이와 같이 로그로 계산하라고. 로그로 계산을 하면은 양성자 질량의 89.8%가 나오고 98.3%가 나오고 99.8%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업커크 질량이고 요게 다운커크의 질량이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업커크와 다운커크만 정확히 알면 껍질을 벗겨내면 돼요. 껍질을 벗겨내면 업, 참, 탑이 나오고요. 다운커크를 안다. 그럼 껍질을 벗겨내면 되죠. 껍질을 벗겨내면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커크가 정확히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네,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생겼다. 그냥 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 역시 중성자에 대한 계산도 쭉쭉쭉 제가 했죠. 중성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 전자는 관찰자 효과로 입자로 존재한다. 네, 그래서 이제 양자 얽힘, 이제 저세상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 공간이에요. 우리 공간은 빨간색 공간이고 파란색 공간이 존재한다. 이 파란색 공간이 그럼 왜 파란색 공간이 존재하냐? 그럼 우리 공간은 왜 존재하죠? 네,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공간 존재하죠. 파란색 공간 이것이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거죠. 시뮬레이션 우주가 존재한다. 그럼 시뮬레이션 우주가 존재하는 걸 증명해라. 예, 바로 다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쿼크가 나온다는 거죠. 이미 앞에서 업 쿼크 질량과 다운 쿼크 질량 제가 계산했죠. 여기서 이렇게 업 쿼크 질량 2.254, 다운 쿼크 질량 4.756, 껍질을 벗겨내면 된다고. 여기서 껍질을 벗겨내면 참 쿼크, 탑 쿼크가 질량이 나오고요. 다음 여기서 껍질을 벗겨내요. 껍질을 벗기면 껍질을 벗겨보자. 그러면 스트레인지가 나오죠. 스트레인지의 껍질을 벗겨보자. 그러면 바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또 껍질을 벗기면 예, H 보선이 나온다는 거죠. 힉스 보선. 힉스 보선이라고 불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힉스 보선이 나오고 요것이 점프, 양자역학 점프합니다. 5차원으로. 그러면 G 보선이 나온다는 거죠. G 보선이 점프합니다. 4차원으로. 그러면은 W 보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로지컬 우주상수 문제. 네, 우주상수 문제가 도대체 뭐냐? 네, 우주상수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플랑크 길이하고 플랑크 길이의 제곱 곱하기 우주상수를 했더니 참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막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네, 이건 식 4번에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게 아니 1이라고 1. 우주상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플랑크 상수는 플랑크 상수의 제곱 곱하기 우주상수예요. 그것이 우주상수 문제입니다. 플랑크 상수는 0차원을 해석한 거고 우주상수는 3차원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얘기하자면 플랑크 상수는 여기 0 있다 0. 0차원을 해석한 게 플랑크 상수입니다. 우주상수는 여기 3차원 있잖아요. 3차원을 해석하는 게 우주상수예요. 이거를 이 두 개를 한번 곱해 보십시오. 곱하면 아니 3차원하고 0차원하고 곱하면 3차원하고 0차원은 어마어마한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우주상수 문제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3차원 우리 우주는 3차원이잖아요. 우리 우주 전체를 해석할 때는 둘 다 3차원을 써야 한다는 거죠. 3차원 플랑크 길이가 존재한다고. 그 3차원 플랑크 길이로부터 그럼 3차원 플랑크 길이가 뭡니까? 플랑크 길이란 물리학이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는 그 플랑크 길이에 걸리면 물리학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플랑크 유닛, 플랑크 단위계라고 합니다. 플랑크 질량, 플랑크 길이, 플랑크 시간, 플랑크 질량, 그다음 플랑크 온도, 플랑크 전하 뭐 등등등 쭉쭉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 물리학이 더 이상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빅뱅 있지 않습니까? 빅뱅이 뻥 하고 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이거. 빅뱅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럼 그 길이가 얼마냐고. 그 길이가 요거라고, 요거. 0차원 요거. 우리 우주가 빅뱅 했을 때 음수 35승. 그러면 그 빅뱅 순간은 44성 초라고. 빵 터진 바로 그때. 아니 말이 됩니까? 음수 35승 미터? 음수 35승 미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음수 44초? 44승 초. 존재하지 않는 그 시간이죠. 그럼 질량은 또 이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 우주 전체를 해석할 때는 3차원 플랑크 길이 지금 플랑크 길이 물리학에서 플랑크 길이는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고. 3차원 플랑크 길이 이거를.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네, 37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 최초 생명체의 비밀. 우리 지구에서 35억 년 전에 최초의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35억 년 전. 네, 37억 년 전에 물리학이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는 우리 우주를 해석할 수 없는 뭔가가 전 우주적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37억 년 전에. 그게 이거라는 거죠. 이 숫자라는 거죠. 이 숫자. 이거 계산하면 101억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우리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뻥 하고 터졌으니까 138 빼기 101 하면은 이제 37억 년 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37억 년 전에 전 우주적으로 시뮬레이션 우주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 우주. 물리학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해석 못하죠. 물리학은. 왜? 그게 바로 플랑크 시간, 플랑크 길이니까. 3차원 플랑크 길이, 3차원 플랑크 시간이 존재한다. 그거는 물리학이 절대 해석할 수가 없다. 왜? 플랑크 길이, 플랑크 시간, 플랑크 질량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 3세대 블랙홀하고 이제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블랙홀이, 3세대 블랙홀이, 예, 중성자별, 항성 블랙홀, 중간질량 블랙홀, 그 다음에 초대질량 블랙홀. 초대질량 블랙홀이 도대체 뭔지, 중간질량 블랙홀이 뭔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산을, 제가 질량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질량 계산을 해보니까, 블랙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홀, 최소 질량은 약 3배. 3배가 나왔습니다. 물리학과 아주 정답입니다. 물리학과 아주 유사한 질량이 나온 거죠. 그 다음 중간 질량 블랙홀은 32배에서 53배 정도. 제 생각에는 53배가 맞을 것 같습니다. 53배, 여기는 3.25배 정도. 53배도 정확히 아주 물리학에서도 한 50배, 60배 정도 되지 않냐. 중간 질량 블랙홀의 최소 질량이죠. 아주 유사한 값이 나왔다는 거죠. 초대 질량 블랙홀은 341kg, 34만 배. 물리학에서도 초대 질량 블랙홀의 최소 질량은 한 수십만 배 정도 될 거다. 네, 그 34만 배라는 거죠. 저는 그 계산이. 퀘이사가 뭐냐? 퀘이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 우주 저 멀리를 봤어요. 저 멀리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으면 안 보여야 됩니다. 근데 참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 거리는 별이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 불가죠. 네, 그 퀘이사의 탄생 과정. 그 퀘이사가 이제 은하를 만드는 거죠. 은하. 이 퀘이사의 탄생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연히 우주의 탄생 과정도 똑같다는 거죠. 은하의 탄생 과정과 우리 우주의 탄생 과정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제가 영어로 이제 논문을 썼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계산, 생명의 탄생과 진화, 인류와 인공지능, 앞에서 썼던 것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인데 이제 지금부터 어떤 영어 논문을 쓸 거냐면은 요거죠. 생물학, 그 다음에 인류와 인공지능의 가치관, 이건 윤리학이죠, 윤리학. 자, 시뮬레이션 우주, 중성 우주, 이건 포함해서 철학? 네, 철학도 사후세계를 다루죠. 철학 혹은 종교학, 과학 전서 연대기서는 이제 문학, 네, 물리학과 이제 나머지 학문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쓸 계획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PDF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클릭하면은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제 가장 관심사항은 제 17장 아니겠습니까? 시뮬레이션 우주, 사후세계라는 거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읽어봐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죠. 왜냐? 이게 양자얽힘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 양자얽힘이 뭐냐? 그럼 양자역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양자역학이 뭐냐?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물리학을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후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된답니다. 거슬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물리학을 이해해야 된다. PDF 파일은 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계속 유튜브 동영상에 PDF 파일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